초과용식품의 정의는요, 원재료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해된 식품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이겠죠. 그것을 사용하여 재조합한 산업 제품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나쁜 성분과 그거를 조금 좀 줄여주고 싶어서 좋은 성분도 넣어준 거라고 보면 크게 틀린 말이 아니겠죠. 중요한 거는 가공이 안 된 거를 좀 명백하고 확실한 성분은 이런 식으로 표기는 안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표기 방법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고 불리한 표기법이 많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초과공식품의 정의, 개념을 이제 잡아드렸는데 이제는요, 초과공식품이 대체 왜 안 좋은가? 그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알아야 실제적인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만 먹어야겠다, 좀 줄여야 되겠다, 이 실행까지가 용이해집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린 자녀 키우시는 어머니들이시라서 제일 중요한 원인 하나를 설명드리면요. 초과공식품을 먹을수록 성조숙의 발병이 증가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진료실에서 단 거 먹지 말라 하는 거는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해야 어떤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초과공식품들이 연상되기 때문이고요. 초과공식품 많이 먹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이 먹는다고 대답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 혈중에 SHBG라는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성호르몬 결합 단백이죠. 근데 SHBG가 하는 일은요,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프리 에스트로겐, 프리 테스토스테론이겠죠? 이런 유리성 호르몬을 붙잡아서 자기랑 결합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자유성 호르몬이 자기의 활성도, 액티비티를 잃어버림으로써 실제로 성조숙 발현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고인슐린 혈증이 촉발될수록 혈중의 SHBG 농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과공식품을 먹을수록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분비는 자극돼서 고인슐린 혈증이 촉발되는데, 그럴수록 프리 에스트로겐을 잡아서 성조숙을 발병을 예방해줄 SHBG가 혈중에 감소하는 거예요. 왜 초과공식품을 먹을수록 성조숙 발병이 올라갈 수 있는지, 물론 이것은 직접 인과관계를 밝힌 논문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저의 견해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용식품을 먹으면요, 가만히 잠자고 있는 성선축, 그러니까 뇌에서 시작해서 난소나 고안에 이르는 이런 성선 엑시스를 자꾸 흔들어서 깨우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또한 과자 봉지 같은 거는 우리가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가 포장재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환경 호르몬에 2차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고요. 자로 두 번째 이유는요,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결국은 더 많이, 더 자주 먹을 수 있도록 식욕 보상 회로 자체가 교란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것만 먹고 더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포만 신호, 보상 신호 둘 다 존재하는데, 보상 신호는 한마디로 도파민 분비를 의미해요. 근데 자연식품을 먹으면 보상 신호가 먼저 뇌에 도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요. 포만 신호가 먼저 오면은 렙틴이라든지 GLP-1, CCK 같은 포만 중추 호르몬, 식욕 억제 호르몬이죠. 이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그 사람은 앞으로도 섭식을 할 때 기준이 적정량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초과공식품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보상 신호, 도파민 신호가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다음 섭식의 기준도 내가 느꼈던 쾌감과 정서적인 만족감, 그 기분이 기준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밥을 잔뜩 먹었는데 빵 배는 따로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이런 보상 신호가 먼저 온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인 겁니다. 밥을 잘 먹었어도 우린 디저트를 또 먹으러 가자, 이런 게 이런 유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요, 이 피니시 라인에 보상, 즉 도파민이 먼저 들어오느냐, 포만 신호가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섭식의 기준을 뇌의 의사결정 능력이 채택할 것인가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한마디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는 노바 클래시피케이션 제시된 이후에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고,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한 곳을 향해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첫 번째는요, 초과공식품과 암 발병과의 상관관계. 다양한 암 중에서도 특히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과 이 상관관계가 밝혀진 그런 논문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요. 2025년 11월에 자마 온콜로지, 그러니까 종양학이죠. 자마의 종양학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50세 이하 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대장암 전구 단계의 종양을 선종이라고 해요. 아데노마가 유일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가디언스에 실렸는데요. 사실 이것은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요. 가디언은 굉장히 공신력 있는 학술지 아니면 인용을 잘 안 해요. 사실 공중보건학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게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연구는요. 사실 이것이 가장 유명하고 인용이 많이 된 연구입니다. 2018년에 BMJ라고 해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실린 아주 유명한 학술지예요. 프랑스 국립보건임상연구소를 비롯해서 파리에 소재한 13개의 대학이 공동으로 참고한 연구고요. 표본수가 무려 10만 5천 명. 엄청나게 대규모 연구인데 추적 기간만 해도 5년 이상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식단에서 초가공식품의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암의 위험도는 12%, 유방암 위험이 11%씩 증가한 것이 연구 결과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매우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흡연이나 신체활동 수준, 교육 수준, BMI 등의 모든 바이어스들을 다 보정한 후에 나온 결과값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초가공식품과 암 발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자 지금까지 쏟아져 나오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반드시 거의 인용하다시피 하는 대표격인 논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초가공식품과 사망률, 특히 조기 사망과의 관련성을 또 연구한 연구들이 많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아니지만 초가공식품과 젊은 나이에 심혈관 질환, 그로 인한 조기 사망과의 관련된 연구들도 많고요. 지금 말씀드린 연구는 이것도 45세 이상 중년 프랑스 인구 44,5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초가공식품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전체 사망률에 관한 연구로서 초가공식품 연구 분야에서는 중요한 대표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이 all cause mortality라고는 지표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강력한 연구 지표예요. 왜냐하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게 조작이 불가능하거니와 우연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이 텔로미어의 연구인데요. 텔로미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사실 텔로미어는요, 모든 세포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말단 끝부위를 말해요. 텔로미어 자체는 생체 노화의 지표로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사실 알려지게 된 거는 1930년대인데 노화랑 관련이 있다는 거는 70년대부터 밝혀졌고요. 우리 이제 대중들에게 이렇게 급격하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9년에 이 텔로미어를 연구한 과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텔로미어는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그 사람의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지고요. 이제 더 짧아질 것도 없이 짧아져서 거의 안 남았다. 그거는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의 수명이 다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텔로미어는 노화나 산화 스트레스, 활성, 산소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게 밝혀졌는데 지금 말씀드린 노화나 어떤 산화 스트레스의 개념이 그냥 나이가 많이 들었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발병이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공교롭게도 초가공식품이란 단어도 2009년에 등장했잖아요. 그러니 이 초가공식품과 텔로미어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연구 중 하나는 이것도 영국에서 시행된 연구입니다. 2024년 연구고요. Journal of Nutrition, 영양학 분야에서 탑티어급의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64,690명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양이 증가할수록 백혈구에 위치한 텔로미어 길이 감소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는 결과를 보였죠. 즉
더 많은 UPF를 섭취할수록 그 사람의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것이 관찰된 연구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지금 초가공식품을 우리만 먹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초가공식품을 먹고 있고 제 경험상 보통 둘째가 초가공식품을 먹는 나이가 훨씬 어립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아이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우리가 지금 검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 못해서 모르고 있을 뿐 아이들의 텔로미어가 너무 이른 나이부터 짧아질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겠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좀 떠오르지 않나요? 자, 아까 제가 성조수증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성조수증 아이의 텔로미어 길이는 괜찮을까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한 연구 디자인은 굉장히 좀 드물고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엄마가 임신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발병하기까지 한 10년간의 총 추적 기간을 둬야 되니까 사실 어려운 디자인이긴 한데 마침 저널 오브 페디아트릭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소아과 학술지입니다. 2020년에 게재된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은요, 미국 대도시에서 출생한 1194명의 사춘기가 아직 오지 않은 여아와 그 어머니가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결론은요, 사춘기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그 여아의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것이 확인되었어요. 아이의 엄마의 경우도 초경 연령이 빨랐을수록 엄마의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병적인 성조숙증 기준에 부합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연구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 조기 사춘기와 초가공식품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를 다 키우신 분도 계실 텐데 언젠가는 자녀가 또 결혼, 임신, 출산을 겪을 거 아니에요. 여러 논문들을 보면은 임신 중에 산모가 가지고 있던 영양 섭취 패턴에 따라 출생한 아이의 텔로미어 길이가 다르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까지 또 다 키운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둘러싸고 있는 흔히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것들과 여러 유명 베이커리에서 파는 것들에 대해서 무심코 지나가기에는 우리 수명과 연관된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식품 첨가물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 우리가 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줄이 길수록 초가공식품일 가능성이 거의 맞고요. 그리고 내가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첨가물이 거의 다 초가공식품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향료. 아까 소개해드린 이 초가공식품 저자가 석탄 버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팝콘 월커스 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팝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폐라는 뜻입니다. 팝콘을 대부분 좋아하시죠? 근데 소비자가 팝콘을 먹을 때 그 고소한 버터의 향을 맡을 때 우리는 보통은 신선한 버터와 유지방을 연성하면서 먹지만 디아세틸이라고 하는 석유와 석탄에서 추출한 방향족 화합물로 합성한 화학물질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 버터향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하는 것과 식품 기업이 만들어낸 허구와의 이 거대한 괴리를 저자가 꼬집고자 한 거죠. 근데 팝콘 노동자들이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버터 향료에 이 디아세틸에 노출되면 폐쇄성 폐질환인데 굉장히 천식과 유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만성 폐질환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흡입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물질이 먹을 때는 괜찮으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가 않겠죠. 실제로 팝콘 매니아에게서 이 비슷한 폐쇄성 기관지염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근데 어디 이 팝콘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막상 음식 앞에서는 멈추기 어려운 이유가 향이 감정과 함께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향은 후각을 다이렉트로 자극하죠. 이 올팩토리 벌브라고 부르는데요. 후각 망울을 통해서 뇌의 변연계로 연결이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변연계에는 쾌, 불쾌감,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가 다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에 노출되면요, 우리는 이제 감정과 함께 그 향을 기억하는 성향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소울푸드라는 것도 사실 이런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식품 첨가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향료 하나 또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하는 거니까 향료를 기억해 주시고요.
향미 증진제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MSG입니다. 그러나 식품 첨가물에는 MSG라고 표기를 안 하죠. 글루탐산 나트륨 또는 글루탐산염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혀에 위치한 미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이 맛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감칠맛, 우마미가 이제 이 글루탐산 나트륨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식품 첨가물들을 외우세요. 자, 향료, 향미 증진제, 인공 감미료, 그리고 안정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변성 전분, 말토덱스트린 이거는 그대로 표기가 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증점제 유화제, 자, 이 증점제 유화제가 정말 몸에 다 안 좋지만 결정적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증점제 유화제는요, 고지고대로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다른 어려운 이름들로 써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산도 조절제, 그리고 색소, 가수분해, 대두단백, 밀단백 이런 것들을 좀 외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증점제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5개는 외우시면 좋아요. 구화검, 잔탄검, 로커스트 콩검, 카라기난,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특히 카라기난은요, 이거는 발암성과 이제 이슈가 많고 증점제로도 좀 많이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잔탄검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이 초가공식품 책의 저자가 표현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잔탄검은 세균 삼출액이다. 세균이 뿜어내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말한다는 거죠. 이것의 정체는 세균이 표면에 달라붙기에 분비하는 점액이다. 식기세척기를 우리가 청소할 때 보이는 필터에 쌓인 끈적끈적한 오물을 생각하면 맞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증점제의 실체인데, 자,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소스에 정말 많아요. 아이스크림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샐러드 드레싱 포함한 거의 모든 소스에 이 세균 삼출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디저트 카페에서 파는 대부분의 디저트, 음료수, 여러 가지 특히 요거트류에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점도를 올리는 성분이잖아요. 이게 흐를 때 물처럼 떨어지면 안 되겠죠. 샐러드 드레싱이 여러 가지 소스나 요거트에 많다. 스프나 레토르트 식품에도 많다. 자, 이제 유화제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틴이라고 써 있으면 식품 첨가물 유화제가 맞아요. 대두, 난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거 자연 그거 첨가물 아니야? 이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산 에스테르라는 말이 뒤에 붙으면 보통은 유화제예요. 이 앞에 소르비탄이냐 다른 단어가 기재되어 있냐 이것의 차이지 무슨 지방산 에스테르 이렇게 써 있으면 거의 다 유화제고요. 모노 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라이드, 이 글리세리드라고 써 있으면 유화제입니다. 유화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 첨가물이에요. 장누수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고요. 장내의 염증을 유발하고 미생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이것은요, 그냥 배에 가스가 난 자주차, 설사, 변비가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간접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암 발병에 기인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걸 의미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유화제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뭐냐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빵이에요. 아주 고급 베이커리에도 유화제는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베이커리 갔는데 여기 비싼 곳이에요. 괜찮을까? 아니죠. 근데 거기는 식품 첨가물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디를 들춰봐도 성분표가 있지 않잖아요. 빵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단하고 거칠고 맛없으면 좋은 빵, 윤기가 잘잘 흐르고 너무 맛있고 디저트류에 포함된다. 그런 대부분의 베이커리는 지금 유화제와 증점제가 듬뿍 들어간 초가공식품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말해놓고 나니 슬프네요.